오늘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진행을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지겹다. 야 이제 좀 대머리 그만 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내가 좀 제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일산에서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국회 여의도 앞에 스튜디오를 준비 중입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산에서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를 거리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첫 손님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정치 현장을 출입하고 계시는 경인일보 서울취재본부장이신 정의정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일산에서 일산까지 오느라고 이 차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긴 거리죠. 예. 제가 짧지만은 긴 거리. 국회나 정치 현장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또 긴장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니 방송이 참 잘 어울리고 잘 비치는 것 같아요. 그리 보입니까? 예, 예. 저 처음 방송은 사실 처음이죠 우리가. 첫 끼는. 그동안 밖에서야 모기하고 계속 해왔지만요. 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평소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뭐 제가 보니까 예. 훨씬 저보다 잘하시고 대박 나겠습니까? 예, 대박 예감입니다. 예감. 자 이제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예, 거의 뭐 다 마무리됐죠. 경선 이제 나머지 몇 개, 각 당별로 경선 지역이 몇 개 남아 있고 다 마무리됐죠. 사실상 끝난 거죠. 대체적인 의견들이 민주당은 좀 무난한 공천이었다. 뭐 이름은 시스템이라고 내걸었지만 무난한 공천인데 그 사이를 친문 세력들이, 친문 이제 후보들이 거의 대거 청와대 출신도 있고요. 대거 문제 많은 사람들. 받았다. 문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통합당은 많은 무리를 빚었지만 일단 물갈이는 성공을 했다. 이런 엄청난 평가예요. 물갈이를 했죠. 예. 영남권 TK 70% 가까이, 60%, TK는 60%, PK는 70% 정도 된 특히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4선 이상 중진들을 다 날리니까 아, 느낌은 이 물갈이 폭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죠. 예전에 공천하기 전에 국민들의 요구가 3선 이상은 집에 가라였거든요. 집에 좀 가라. 그런데 이번에 사실 그 통합당의 공천은 3선 이상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일단 유권자들은 정치 불신이 심하니까요. 예. 일단 물갈이에 손을 들어주죠. 일단 그 내용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면 민주당에서는 가장 특징적인 게 금태섭 의원이 탈락을 하고요. 황운하 후보가 공천을 받았어요. 예. 이 대조적인 게 금태섭 의원은 좀 이 당론에 위배되는 주장들 이런 걸 했단 말이죠. 예. 황운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부분으로요. 울산경찰청장일 때 이 대조되는 모습을 보고 말들이 많았어요. 예. 저게 민주적인 거냐? 민주정당이 맞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당명도 민주 아닙니까? 더불어민주인데 자기들끼리만 민주고. 이번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바른 소리를 사실 좀 했죠.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를 직언을 많이 하고 그런 게 어떤 친문, 그 대깨문이라고 그러잖아. 대깨문 그 세력들한테 밑보여서 집중타를 당했고 그래서 이제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되는 위기까지 갔었지만 여론에 이제 밀려서 경선이 된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도 사실상 그게 친문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그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뭐 컷오프 시켰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사실 좀 들여다보니까 네. 친문 후보들의 공천 적극 지지층들 를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 먹고 들어가서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면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포장이었죠. 예, 포장이고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 청와대 출신들도 공천 받아야 될 사람은 거의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지역에 가보면은 인지도나 이런 뭐 영향력이나 뭐 지역에 대한 기여나 헌신이나 뭐 봉사나 한 전력이 거의 없어요. 단지 이제 그 당에 그 영입 인사라는 그런 명목으로 내려와서 경선을 했는데 다 보니 결과 보니까 그 양반들이 다
공천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이게 뭐냐 이 도대체.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데 그 당원들 뭐 그 아마 비율이 5대 5인가 그럴 건데 그 당원들이 개입해가지고 집중적으로 50, 이 권리당원 50인데 그 일반인들은 별 뭐 권리당원이 관심이 완전히 없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게. 권리 당원들이 집중적으로 그 관리를 하니까 그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시스템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통합당도 말이죠. 처음에는 공천이 순조롭게 잘 됐어요. 막판에 와서 최홍이죠, 강남 의뢰 예. 최홍 후보, 강남 병의 김미균 후보로 이 사단이 났어요. 예. 여기서부터 김영호 위원장의 사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김영호 위원장이 사퇴도 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통합당은 국민 요구를 받들어서 김영호 위원장이 나름 그 쇄신 공천을 하려고 처음에는 좀 스케치를 잘했어요. 뭐 현역 의원들 물갈이도 역대 어느 총선 때보다 정말 자기 말대로 판가리를 했어요. 판가리를 완전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거 더불어 그에 이제 충족시킬 그 빈잔에 채워줄 충족시킬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입을 못한 거죠. 비우긴 비웠는데 채워지를 채워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돌려막기 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 그게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해서 옥의 티가 몇 개 이제 좀 큰 발견됐고 문제는 아니고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네. 어떤 뭐 역대 선거 총선 공천보다 쇄신은 뭐 가감하게 좀 그 폭넓게 됐다 이렇게 볼 수 부분은 있죠. 평가를 받을 거예요. 평가받을 수도 있죠. 예. 또 이번에 민주당, 통합당 다 통틀었어요. 네. 무소속 출마가 잇따르고 있어요. 예. 자, 양당에 민주당은 그 당 대표가 또 통합당은 현재 그 공관위 부위원장이 나서서 절대로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을 다시 당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예. 그 당연히 뭐 그 지금은 그렇게 이건 매번 그러는 매번 이야기 이야기하는 아닙니까, 거죠. 예.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 한 번도 또 못 봤어요. 그렇죠. 큰 문제가 그게 없는 이제 한. 왜 그런 게 이제 저 무소속이 많으냐? 이게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그 이번 선거 끝나면은 2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을 때는 또 이거보다 더 큰 통합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 이게 이제 그걸 아니까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이번에 이제 나가면은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컷오프 된 데 대한 어떤 불만 오케이.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제 질러 놓고 이제 나가는데 복당을 안 받아준다고 하지만은 2년 후에 대선 때 대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이 찾을 거다.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무소속이 이번에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똑같은 본인도 탈당을 탈당해서 다시 와서 다시 다시 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래요. 자기는 하고 뭐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너무 그리고 오히려 그 의정부의 그 문희상 그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그 아들이 이번에 무소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양반도 내가 이해찬의 길을 걷겠다. 내가 당선돼서 떳떳하게 복당하겠다. 뭐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지금 무소속 나오고 전부 이해찬의 길을 이야기해요. 그 결국은 나중에 뭐 당대표- 천하원 동식이라고 당대표 이기면 경쟁이 다 치열하게. 우리 편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또 지지자들도 여기서 새가 센 사람이 뭐 될 거라고 보고 또 지지도 해주고 뭐 또 출마자들은 그런 어떤 이 마력이 있어요. 나는 될 거라는 어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 없이 출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긴 뭐그다 자기가 다 됩니다. 지역에 가보면 예, 그러실 선거라는 사람 게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천표 얻는 분도 자기가 된 줄. 또 선거가 그 매력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 보면은 참 수신제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된다고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참 기가 찹니다. 예. 제가 보기엔 우리 정 본부장도 이제 좀 뭐 정치 현장에 직접 한번 가시는 것도 출마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 뭐 기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런 아니 좋다기보다 제가 이제 뭐 사람인데 왜 그런 그 욕구나 욕망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뭐 한 두 가지 내가 좀 걱정이 있어서 사실 출마는 안 했죠. 아니, 이번에 보니까 비례대표로도 기자 출신들이 많이 영입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제 그 사실 그 한성교 의원하고도 개인적으로 친한데
그 참 한번 이야기 부탁해서 좀 넣어 달라고 뭐 말은 못 하는 거고 그런 말도 본인도 잘 안 하시고 자존심 있으니까 아, 좀 불러주기를 기다렸는데 제가 대신 할 걸 그랬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이 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뭐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조금 있어 봅시다. 지금 지금 비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비례대표가 됐으니까 지금 엉망이 돼가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만약 제의가 오면은 한번 걱정을 저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지.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통합당에서도 무소속으로 많이 나왔어요. 홍준표, 김태호 지금 막 홍준표. 영남이 전체 난리입니다, 움직입니다. 난리. 예.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참. 홍준표, 김태호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이거 만만치 않은 문제거든요. 이 내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말 잘못해서 이거 나중에 이거 또이 시비도 또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여기까지 하시죠, 막. 예. 그 어쨌든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이 참 무소속 이 문제는 이번에 상당히 네. 끝까지 변수가 될 거다. 네. 이렇게 이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게 이름을 올려놔야 다음 2년 후에 대선 때 여든 야든 자기의 어떤 역량을 과시할 수 있고 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무소속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홍준표, 김태호는 또 다음 대선을 겨냥하는 주자들이에요. 사실은. 당연하죠. 예. 살아 돌아온다면은 여기서 안 되면은 뭐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필사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사실 뭐 그게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지만 홍준표의 그 어떤 대구 수성을입니까? 그 수성을. 카드는 나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뭐랄까 고민도 많이 하고 선구수 같아요. 만약에 몇 년 전부터 홍 대표가요. 대구에 자기가 지역구 위원장도 했고요. 근데 방송을 처음 하니까 이 목이 자꾸 마르는데 아, 마셔도 커피 됩니까? 커피 마셨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예. 그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주 그게 왜냐면은 그 수성을이 네. 20대 때 주호영 의원이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조영 나와 있는 후보들이 홍준표 친해요. 친하고 서로 또 뭐 얘기도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까지. 그리고 또 그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이 그 조금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하면은 자기가 주호영 의원처럼 될 거라고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거기에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정본부 장관의 방송을 진행을 해보니까 예.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얘기도 잘 통하고 신문 기자보다 방송 기자가 훨씬 더 어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비주얼도 좋고. 비주얼은 좋죠. 그런데 제가 이 억양이 좀 세고 또 이 좀 직설적이고 제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은 그 저의 그 강연함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또 많이 생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방송 중에 제가 있으니까 굳이 뭐 또 예. 신문을 지키시고 그런 걸 좀 죄송합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선을 넘어.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자 오늘의 정치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유.